다소 힘 빠진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장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 봐야 될까요? 요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장님 연결되셨어요? 지금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증시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도 양호하게 주 초반에 반등하다가 어제는 쉬어갔고 오늘 장에서는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키워드들이 다 자그마합니다. 이번 주 초반과 중반까지는 자동차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면은 오늘은 이쪽도 대안이 되지는 못하는 양상이고요. 그 밖에 좀 뭐 유전자 가위라든지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 쪽으로만 이 로봇은 또 다소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 이 사이즈들이 좀 작아졌습니다. 주류 판매 이쪽으로도 어제 좀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박진희 부장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셨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쪽 혼조권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 시장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 지나고 오늘 금요일 맞으면서 시장 좀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보합권에서 등락 오락가락하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부터 2차전지 섹터주들 테슬라 하락의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증권사들 레포트도 계속 앞으로의 추운 겨울을 계속 예고하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조정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신규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발적 보호에서 늘리면서 오늘 급등하면서 지금 50%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다른 섹터주들은 지금 소강 상태, 돈이 다 이쪽으로 몰린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외에는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강세입니다. HBM 쪽들도 강세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비메모리 반도체 쪽들도 최근에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강세입니다. 제주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LB 세미콘 등 비메모리, 팹리스 업체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시다시피 후공정 쪽에서 지금 두산 테스나 신고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닥권에서 리노공업도 세차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조정에서 오늘도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바이오 섹터주들은 조금 눈치 보면서 개별 종목들 흐름이 조금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로봇주들은 좀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재료 소진 흐름 속에서 조정 들어가는 모습이고 지금 뭐 코인 관련되어 있는 게임 섹터주들도 좀 소폭이지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위메이드만 좀 강하게 조정이고요. 나머지 게임주들은 그렇게 큰 조정은 안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주들도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 대체로 약합니다. 어제 강했던 자율주행차들도 오늘 살짝 조정이지만 그닥 나쁘지는 않고요. 최근에 텔레칩스 강세가 조금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ISC나 인텔플러스 같이 좀 후발주자들도 좀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 다시 눈에 띄고요. 소매 유통주들 좀 전반적인 조정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까지 좀 강하게 올랐던 자동차 섹터주들은 소폭 조정입니다. 큰 조정은 아니고요. 대신에 오늘 아침에 금호타이어 좀 눈에 띄게 좀 아까 강세 보였었는데 지금 상승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금호타이어 최근에 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항공주들도 환율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유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실적 대비해서 못 올랐던 부분들 개선되면서 저가 항공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선발적인 키워드 가운데서 집중해 봐야 될 쪽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2차전지 약세 속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데뷔전을 좀 평가해 봐야 될지 워낙에 안 좋았던 시선도 많았고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이런 모습 가운데 게다가 오늘 또 디데이인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테슬라발 악재도 있고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세가 출중한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적자에 대한 고백하면서 고평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돈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고요. 특히 장 전부터 자발적 보호예수 걸면서 물량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이쪽으로 좀 트레이딩성 수급이 좀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2차 전지주들도 약하죠. 지금 에코프로도 약한 상태이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L
F 등도 다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SDI까지 모두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레포트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힘든 고비다. 겨울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짧으면 내년 봄, 길면 내년 가을까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지난 3년 반 동안 너무 강하게 올라오면서 에너지 소진된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약간 톤 다운되는 레포트 계속 나오면서 섹터를 좀 눌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면 또 지수와 함께 반등하기도 합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수랑 같이 연동하는 흐름 이라고 코스닥 지수와 함께 같이 봐주시는 전략이 당분간은 필요하겠고, 반등과 반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일단은 지금 거의 80%가량 올라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살 걸 하는 후회가 살짝 드는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변동성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에 수급이 이쪽으로 좀 몰려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하루만 보고 좀 매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금 아까 터치한 고점 재돌파하는지 여부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간략하게만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좀 지수가 많이 빠지면 또 올라온다. 또 지수가 올라가면 빠진다. 이렇게 되게 좀 단순한 논리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지수에 연동은 하지만 나름대로 옛날처럼 시장을 이끌고 강하게 가기에는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 제가 최근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같이 맞춰서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많이 빠져도 지금 코스닥 레버리지 150은 좀 덜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상당히 힘을 같이 받거든요. 그만큼 지수의 연동력이 많이 세고 하방으로 갈 때는 또 다른 종목들이 좀 메워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수 선택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는 좀 약간 톤다운 레포트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랑 좀 연동하는 정도의 플레이 요 정도만 당분간 좀 해주시고, 실적이 좀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 요 정도까지는 계속 좀 부진할 것에 대한 시장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 시장 기대치를 강하게 반영시키면서 호재들만 계속 반영시켰다라면은 이제 더 이상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작은 악재도 또 크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쪽은 바로 IT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강세 흐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도 먼저 갔던 종목군들보다 최근에 후발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요번 달 말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21일경에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하고 삼성 코덱스 쪽에 2차전 반도체 AI 관련되어 있는 핵심 장비와 관련되는 ETF들이 상장을 합니다. 그럼 또 막 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비주들이 지금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수급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슬슬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타겟으로 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STI라든지 프로텍 같은 이런 HBM 향, 하이닉스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HBM 향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 피로도가 생기고, 반대로 그동안 좀 못 올라갔었던 후공정 섹터 쪽들 하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들, 어제는 가온칩스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오늘은 보시면 이제 두산 테스트나 넥스틴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팹리스 업체들, 제주반도체, 어버반도체, LB세미콘 같은 이런 쪽들 강하게 올라오고요. 오랫동안 쉬었던 유진테크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 리노공업도 정말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외 기판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겪었는데, DDR5 생각하면은 슬슬 저점에서 반등 시도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 템포 이렇게 싹 돌고 나면은 고사양 반도체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레거시형, 그러니까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반도체류들도 회복 시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약간 수급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용히 디스플레이 쪽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추세를 좀 만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좀 바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LG 이노텍이라든지 LX 세미콘 같이 이제
모바일 쪽 향들이 최근에 좀 좋아지다 보니까 특히 뭐 이런 쪽들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장비 쪽에서도 ICD라든지 AP 시스템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 향들, 워닝 IPS 이런 쪽들까지도 해서 지금 슬슬 올라왔고 안 봤었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막 이런 상황인 종목들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디스플레이 쪽들도 최근에 회복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까지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같이 봐주시고 모바일도 같이 엮어서 뭐 카메라 섹터, 자율주행 섹터 뭐 이런 쪽들까지 다 같이 연결해서 IT 섹터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시장 포트를 꾸려나가시는 전략이 좀 상대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제 좀 산업을 좁혀서요. 테마 이쪽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마는 아니네요. 로봇게임 단기 좀 잘 갔던 이 두 개 종목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오늘 항공섹터 강합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영향받으면서 항공섹터 강한 상승세입니다. 짧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볼 수 있는지 항공주에 대해서는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로봇게임은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상승분을 이제는 조금은 반납을 하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솔루션을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새 테마주 많죠. 뭐 가상화폐 코인 테마도 있고 정치 테마도 있고 뭐 빈대 테마도 있고 뭐 각종 테마 많습니다. 뭐 최근에 또 조선도체 테마도 들썩들썩 했었고요. 테마주들 상당히 좀 많이 양산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섹터의 업황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단발적인 테마보다는 지금 로봇이나 게임은 또 다시 이제 최근에 좀 반등하다가 조정이 들어간 모습인데요. 일단 뭐 성장주 뭐 이런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길게 보는 데는 큰 시각의 문제는 없지만 로봇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으로 수급을 뺏겨버리면은 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특히 로봇과 관련해서는 뭐 지능형과 관련된 생성형 로봇 이런 거 관련되는 이제 법규 기대감이 있다가 오늘 또 딱 거기가 딱 이제 그러니까 뉴스가 딱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히려 로봇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간다라면은 주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당장 뭐 오늘 사라는 게 아니어도 이제 하방으로 한 21선 부근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로봇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게임주들도 뭐 지스타 시작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이랑 엮여서 보시면 맞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덜 올랐던 종목들 지금 보시면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고요. NC소프트도 좀 바닥에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뭐 정말 처참하게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탈피하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지금 이제 MSCI 지수에 잔존하면서 최근에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 섹터도 단편적으로는 최악의 구간을 좀 지나고 있는 섹터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게임 같은 이제 성장 산업은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겠고 항공 섹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은 되게 좋은데 환율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부담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유가 하락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갚아야 될 빚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고려해봤을 때 항공주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계속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진에어도 괜찮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 최근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신용등급 상향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대한항공도 어느덧 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뭐 아시아나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항공주 전반에 대해서 또 특히 여행주 하나투어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항공은 이렇게 같이 엮어서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로 그 두 섹터도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도 뭐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오늘은 조정 들어가고 있지만 기술적인 타이밍은 계속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수가 지금 2,471포인트입니다. 한 2,450선 정도 지선 생각하시고요. 2,500선 저항대로 생각하시는 지수 관련주들의 플레이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종목에 대한 접근도는 조정을 계속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